그런데 이 조선 기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양반들끼리 기생을 놓고 싸움을 벌여 가지고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요. 예. 선조 시절에 그 강해군의 형 그 임해군 있죠. 그 임해군이 어떤 고관대작이 거의 정성급인데 그 사람 정성급이 데리고 있던 첩을 뺏기 위해서 그 정성이 그 어느 날 자기 그 성묘를 가게 되는데 그 성묘 간 곳에 도적들을 동원해 가지고 죽여요. 그 기생을 뺏으려고. 예.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선조가 알게 돼요. 그런데 선조가 그걸 숨겨요. 자식을 위해서. 결국은 그 사건은 나중에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끝나요. 그 나중에 제가 조선 그 크리미널 조선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만큼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은 기생 때문에 길거리에서 몇 명의 선비들이 서로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건들도 있어요. 예. 그야말로 종로 한복판에서. 예.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리고 그 선비들이 그야말로 대단한 집안들의 자제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 기생을 차지하기, 다들 뭐 결혼도 하고 뭐 첩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른바 기생전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자, 태종 3년 11월 27일에 이 기생전쟁과 관련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래서 그 예로 하나 보면은 태종 3년 11월 27일에 송개석이 곤장 100대를 맞고 하포가 지금의 마산이에요. 하포로 귀향을 떠났다. 실록은 그 연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송개석이 기생 양대를 사랑하였는데 대호군 송고선이 그 기생을 빼앗았다. 송개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정성이었던 조용무의 집에다가 송고선이 조용무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익명투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조용무가 당시에 우의정이에요. 그 우의정 집에다가 자기가 지금 기생을 뺏겨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송고석이 널 죽이려고 그런다. 투서를 던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조용무가 임금에게 아뢰고 그리고 이 임금이 태종이 송고신을 불러다 물었다. 그러니까 너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송고신이 대답했다. 기생 때문에 송개석이 저를 원수로 여깁니다. 예, 자기가 기생을 빼앗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순검사에 명하여 송개석을 가두고 신문하니 이내 실토하였다. 송개석은 늙은 어미가 있다며 임금께 이렇게 하랬다. 장남인 송개신은 일찍 죽고 자식이라고는 저뿐이오니 바라옵건대 그 죄를 면해 주시어 대를 잇게 해주소서. 당시에는 이 대를 잇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마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에 임금이 불쌍히 여겨 순검사에 명하여 죽음을 면하여 줬다. 송개석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그 어미를 위하여 용서한다. 장을 치고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해서 유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기생 때문에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그만큼 기생 문제로 조선시대 때 소위 말해서 대가댁 그 도련님들이 그렇게 많이 싸움을 벌였다라는 이게 기생전쟁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송고신이라는 인물이 그냥 일반적인 인물이었으면 아마 태종도 너 왜 걔 기생을 뺏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여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송고신이 사실은 이 태종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해준 언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인이 기생전쟁에 지기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의 기생을 빼앗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여기에 왕도 그냥 뺏었는 편을 들어준 거죠. 그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죠. 조선 초의 상황인데 이게 근데 조선 초의 상황과 조선 중기 상황, 말기 상황 굉장히 많이 다른데 여자들의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조선 초의 여자들의 위상은 조금 조선 중기나 말기보다 좀 달라요. 조선 초에는 여성들이 뭐 이혼을 하는 것도 좀 자주 있었고
그리고 또 결혼을 2번, 3번 해도 그렇게 크게 탓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그 이성계의 누나인 정화공주 같은 경우도 결혼 3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려 때의 그러한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 말기에 그러니까 원나라 시절에는 고려에 묘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위 중처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2번, 3번, 4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정처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은 조선의 그 첫 왕비인 신도광후 강씨예요. 그 신도광후 강씨를 흔히 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정식 부인인 자기 제1부인인 신의왕후 한씨가 있고 그 중에 아들, 딸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다시 철을 한 명 더 얻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정식으로 결혼해가 서너 명까지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중처제도이고요.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이성계의 어머니 최씨는 정처고 나머지 2명은 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묘지문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도 결혼을 정식으로 3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의 형인 이원계를 흔히 뭐 이렇게 어머니가 종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서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원계가 사실은 적자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첩을 두지 않고 조선시대에는 그냥 정처를 여러 명 뒀어요. 그래서 정처들끼리 싸움이 아주 지독하게 일어나고요. 이성계 집안에 그런 싸움이 그 윗대에도 여러 번 일어났어요. 누가 더 대를 잇냐, 누가 제사를 가지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뒤에 이제 소위 첩제도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첩제도의 상황 속에서 기생첩이라는 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런 어떠한 그 여성들의 그 위치는 조선 초의 위치는 조선 중기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 초에서는 뭐 첩이라는 것을 그렇게 뭐 조선 중기처럼 뭐 이렇게 아주 좋지 않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뭐 중처제도처럼 여긴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사를 훑어보다 보면은 우리가 조선 그러면은 조선 500년을 같은 어떠한 관습이나 문화가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5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1945년에 지금 해방돼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7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인식이. 그 조선시대 500년 동안도 상당히 많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 그러면 여성에 대한 위상을 너무 똑같이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여성의 위상은 언제 거냐면 조선 말기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에 있어서 여자의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는 계기가 뭐가 있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로 전환돼요. 여성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양난이 일어난 뒤로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여성들의 재산권도 굉장히 약화됐죠. 조선 선조 이전에는 여성들한테는 전부 다 재산 다 물려주고 아들하고 똑같이 물려줬죠. 그리고 남자들 장자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도 조선 말기에 있던 풍습이에요. 옛날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들이 셋이면은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면 이게 성계가 생기면서 장자가 재산도 다 가져가고 동시에 제사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에게로 전부 다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된 거지, 그전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선 초의 상황이라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첩전쟁 같은 게 굉장히 많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게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 5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선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기생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의 어떤 제도라든지 제사 뭐 이런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500년 동안 많이 변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조선사를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예.